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2200선 안착을 시도했지만 뉴욕 증시 폭락과 더불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2130선까지 시장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목요일에 폭락했다가 금요일에는 급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 수급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그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좀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반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그렇게 썩 이번 한 주는 좋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난주에 지표 발표도 좀 괜찮았었어요. 소비자 태도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 얘기는 소비가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 변동성 구간들이 좀 형성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잠깐 좀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나스닥 시장이에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최근 이번 주 들어서 21선을 한 번쯤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단기 조정권역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국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시장보다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좀 나스닥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국 시장으로 좀 와서 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21선을 좀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덜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 5일선 자리대죠. 217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에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이 좀 뒤숭숭한 만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6월달 들어서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6월달 들어서 4,4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매수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라면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1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는 유입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210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2100 이하권으로 밀리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 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장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지금 미국 선물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시장과 S&P 500 다우지수가 1%대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개선주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익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이내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준 종목, 혹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준 종목,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뭐 검색하기에는 조금 쉬울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차별화에 대한 전략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과거에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상승했을 때에도 차별화가 이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차별화 구간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제약바이오 섹터, 2차전지,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 이러한 기업들이 차별화가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6월 이제 중하순에서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잠깐 하나 화면을 좀 보시면 EPS 추정치가 좀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살아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 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 이상의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네이버, LG와 카카오, SK텔레콤, 그다음에 SK, LG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이 5월 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 민감 섹터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타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2분기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10점 미만권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뭐 산업재 섹터들도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엘리베이터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조금 빼두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변화율이 110%가 넘게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분기에 있어서의 고점권역 피크를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을 좀 대비한다면 뭐 시젠 같은 기업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부분들 좀 보게 되면 뭐 게임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웹젠 같은 경우도 20% 가까이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 쪽의 아이폰이 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뉴스를 좀 보게 된다면 물량의 대수, 기존에 대한 물량보다 20% 정도 확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부품사들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도 좀 괜찮겠죠? 뭐 LG이노텍이라든가 BH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어제 테슬라모터스 지난주 주말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테슬라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보다도 유럽 쪽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깊은 조정이 좀 받는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애플 관련 우리 시장의 종목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오늘부터 장이 좀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보고 계신 섹터나 종목들 있으십니까? 오늘 보고 있는 sek터는 매수 쪽, 지수 방어형의 업종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음식료 쪽의 섹터하고요. 그다음에 뭐 수급 개선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 음식료 쪽 섹터 같은 경우, 뭐 농심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데 그 종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례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조정적인 관점을 봐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급 개선 주주를 보게 되면 CIS 같은 경우도 일단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SNS텍 같은 경우는 소부장 쪽 섹터인데 증설을 하죠. 거기에 있어서의 모멘텀 거리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도 있는데 KG 모빌리언스가 전날 대량거래가 좀 터졌었어요. 대량거래 터진 분들은 M&A에 대해서 노출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괜찮게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죠. 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6월 15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2200선 완전 안착을 시도했지만 뉴욕 증시 폭락과 더불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시장은 2130선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시장도 역시나 중립 이하의 흐름 전개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어제부터 베이징에서 나흘 만에 5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IT 투톱 종목들 다시 한번 1% 하락세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이상 내리네요. 51,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52,000원대 이탈하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보시면 1% 이상의 현재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84,000원대까지 빠진 상황 확인할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4% 가깝게 급등 나오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네요. 83만 5천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돼서 외국에서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여전히 4위권 지켜내고 있는데 오늘 소폭이나마 강보합권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29만 9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3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지난주 금요일에 5위권까지 빠졌는데 오늘도 역시나 1% 넘게 빠집니다. 24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24만 9,500원대. 일단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과 장세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2% 이상 내리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권사에서 이 IB 측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좀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LG화학 45만 2,500원대,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원 빠지면서 37만 5,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우선주가 6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오늘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래도 좀 굳건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카카오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26만 6천원대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인데 1% 넘게 내립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를 대부분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10만 2천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1% 내립니다. 2111선까지 내려오면서 2130선 깨고 20선 깨고 현재 1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743포인트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세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까지 다시 한번 빨간불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에 그칩니다. 10만 7,200원대 그리고 제약 여전히 2위권 지켜내면서 오늘 강보합권 14만 5,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 오늘 시즌이 좀 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3천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백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HLB와 알테오제는 오늘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모두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가 넘게 내리면서 12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좀 전체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내리네요. 다시 한번 6만 원대 아래 하회하면서 오늘 시장 59,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CJ, ENN까지 모두 1% 안팎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보합권 8만 2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간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양시장 하락하는 가운데 일단 바이오 종목들 좀 잘 가고 있고 더불어서 남북 관계에 좀 잡음이 나오면서 빅텍과 같은 방산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었어도 그렇게 크게 강하게 넘어가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 내에서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 섹터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오늘 장이 쭉 뚜껑이 열렸으니까 어느 섹터가 딱 강한지 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지금 눈에 보자마자 빨간색으로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제약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주 쪽에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 강한 쪽,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강한 쪽을 엔터를 치라는 얘기는 오늘 딱 뚜껑을 열었을 때에서 빨간 쪽을 엔터를 치게 되면 거의 그쪽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쪽, 제약주 쪽을 가지고 짧게 손절선을 잡고 공략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서는 그게 크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갈 놈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갑니다. 그전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그랬지만 이제는 역적인 차별화 장세를 여러분들 조금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염두를 두시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질문했던 종목에서 과연 지금 장에서 차별화장으로 괜찮을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다른 종목이 좋을 건지 그런 부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진양제약입니다. 자, 진양제약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지금 진양제약 전일 일단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래서 일단 장대양봉 정거점 돌파가 좀 관건인데 지금 제약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면서 움직이면은 정거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공략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를 좀 길게 보더라도 일단 패턴이 만들어져 있고 앞쪽에 좀 거래가 실려 있는 부분들이 그냥 죽으러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이쪽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항상 이제 기대감에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요거 또 진양제약도
뭐 직접적인 뭐 그런 이슈보다는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 개발 기대감, 그래서 그런 쪽의 이슈가 계속되면서 움직여주는 흐름을 당분간은 좀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고점에 거래량 좀 실렸던 부분들, 일단 매물대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물량 소화를 하면서 돌파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손절선을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어제 기준양봉이나 그 장대양봉을 얘기를 하는데, 저 장대양봉의 시가인 한 6,000원 정도 라인을 손절선을 잡고 공략을 하게 되면은 N자 목표치 내지는 뭐 짧게 잡아도 한 8,000원 정도의 8,000원이나 아니면 정고점에 8,700원 정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돌파가 되면 9,400원도 목표치가 나오는, 그래서 상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종목이 뭐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제약주면서 차트가 괜찮으면 모조리 움직이는, 그렇다 그래서 뭐 IT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약주 섹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양제약은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시청자 질문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SK라는 SK 종목을 질문을 주셨어요. 마찬가지 매수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쪽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정고점 돌파. 최근에 이제 그렇게 정고점 돌파를 하면서 계속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안 그래도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한테 티움바이오 이제 종목 공략 해도 되냐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서도 그때 이제 수요일날이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정고점이 이미 돌파를 한 상태에서 하루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개파락이 나왔지만 결국은 우상향으로 이게 뚫어주는,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계속 우상향으로 저렇게 강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뭐 얘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저쪽에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박스권을 묶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 가고 있고, 그다음에 되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정고점 막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약주 얘기를 했는데 그럼 SK는 대형주인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가볍게, 혹은 왜 키움바이오를 설명을 해드렸냐면, SK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이제 7월 2일 날에 자회사인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도 지금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약주 쪽을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이미 SK 바이오팜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지만 많은 초보자 투자자들이 그쪽에 대한 이슈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포털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청약이 굉장히 뜨겁게 이슈가 많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의 상승에 따른, 그리고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마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정고점 돌파에 이미 이 강세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되는데 할 때에서는 어제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종가 27만 9천 원 정도 자리를 손절선으로 둬야 되고요. 그리고 대형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은 한 5에서 10% 정도를 더 위로, 한 30만 원에서 한 1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치를 보면서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쨌든 이것도 강하고 대형 쪽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KCT입니다. KCT. 자, KCT는 이제 앞서서는 이제 그 SK도 대형주인데 그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진양제약, 그러니까 제약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 괜찮았는데, 일단은 뭐 KCT는 제약주는 아니지만 이쪽이 일단 정고점 돌파를 일단 한 번 했어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갔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52주 신고가는 이제 1년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신고가 돌파는 그때 이루어졌죠. 이날 이제 5월달에 한 번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단말 시스템 및 특수단말 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6월 12일 날에서 이주열 총재가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 추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KCT뿐만 아니라 청옥컴넷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련주들 한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인데, 전날에도 이슈가 돼서 한번 강하게 움직여줬어요. 한번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지금은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한번 물량들이 한번 위에서 팔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또다시 넘어가기보다는 박스권 움직이거나 다시 모양을 잡고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정받으면 공략은 가능하시고요. 가능하신데 손절 가격은 여기 3,500원 정도를 잡고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원래 자리로 다시 뭐 2,000원, 1,500원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하고 대신 안 깨지면 또다시 강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지금 흐름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략은 가능하신데 저는 제약주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질문 주셨던 세 종목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티온바이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제약바이오 섹터, 코로나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대한 뭐 치료라든지 이런 관련주 쪽에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진양제약보다는 일단은 대형주 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SK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떴다고 이게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장까지는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 쪽을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에서는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뭐 진양제약이라든지 이런 쪽들 얼마든지 눌리게 되면 다시 오늘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고 뭐 그것도 싫고 뭐 저것도 싫고 해서 뭐 굳이 KCT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강한 종목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제약주들만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오늘도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앞서서 두 종목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자, 오늘도 요거 방송이 끝나게 되면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서 바닥 종목들 내지는 계속 이벤트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정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르게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선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물어보셨어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구간에 있었을 때 이제 롱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롱텀 포지션으로 좀 본다라면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게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까지 좀 병행을 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순전을 좀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아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템포를 좀 쉬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를 좀 쉬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쪽에 있어서 차익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디프론이에요. 메디프론을 물어보셨는데 오늘 매수 시그널 좀 괜찮은가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메디프론을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세대를 좀 벗겨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서도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된다면 4,150원 권역, 그 이하 권역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윗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물려있는 쪽에서 이 차익 매물, 그런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무리해서 좀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150원 권역 이하에서는 좀 눌림목 구간으로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좀 따져보게 된다면 약 한 5,000원 정도 이 구간대를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이에요. 한국정보인증을 단기로 봐야 될까요? 중단기로 봐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 좀 물어보셨어요.
대량 거래가 좀 최근에 터졌어요. 보안 관련해서 대량 거래가 좀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좀 괜찮은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6,600원 이하권역에서의 단기적인 접근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1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짧게 7,200원 정도대, 그 정도대를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1차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는 7,200원, 2차는 8,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설정해놓고 단기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선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종목은 일단 휴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보유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방산 관련주는 오늘 아침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다만 이제 상단 좀 제한이 있는 모습에 뭐 오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위산업 관련해서 북한 관련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승을 계속적으로 끌어가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짧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상승에 굉장히 제한이 있고 저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7,000원 구간,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7,000원 구간을 좀 뚫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7,000원을 넘겨줘야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러니까 기회비용 측면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방산 관련주는 한 번에 쭉 올라가기도 하지만 올라가기 전까지는 모멘텀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포트를 지금은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다가 나중에 7,000원 구간을 좀 넘겨주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를 최근에 하셨어도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좀 이슈를 받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움직임이 다소 답답하고 그러시다면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기존의 이제 매물대를 좀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한 번쯤은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단 3,000원 목표 구간으로 삼으시고 트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딱 뚫어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정찰대 정도만 짧게 이제 들어가시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돌파 시도를 또 못하면 하단으로 흘러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고 최소 못해도 700원 구간은 좀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야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정찰대 정도 수익을 하시고 나머지 본격적인 추가 매수는 오늘 고점 정도 뛰어넘는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선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한 3종목을 같이 트레이딩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신테카 바이오 단타 매수 시그널이 어떤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단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유전자 그 빅데이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회사의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 그리고 이제 AI를 좀 접목시켜서 그 치료 물질을 발굴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좀 감소시켰다, 이런 쪽이 좀 부각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 관련해 갖고 그런 신물질 AI를 이용해서 한 종을 발굴해서 그 특허를 출원했다, 또 이런 이슈가 이 회사 주가에 좀 녹아드는 그런 면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트 좀 신테카바이오 보시면 이 종목의 좀 특징을 단기적으로 보시면 한 17,200원 부근, 지금 이렇게 차트 보이시죠? 이 부근에서 상당히 좀 저항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저항을 받는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이 17,200원 정도가 강력한 저항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세를 돌파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좀 수반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미미해요. 따라서 거래량 증가 여부를 좀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의 단기 손절 라인을 일단 잡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트레이딩을 하실 때. 그래서 저는 단기 손절 라인을 5일선 정도로 짧게 좀 잡아드리고요. 이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밀릴 때마다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다시 이제 반등할 때 17,000원 정도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물량을 조금 축소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옴니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옴니텔 오늘 그 중장기 관점으로 추가 이제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은 지금 일단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일부 물량을. 그래서 좀 더 모으고 싶으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회사는 일단 또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그 모바일 쿠폰 이커머스 업체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이커머스 쪽이 상당히 조금 그 매출이 좀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금요일 날 이 검정선 부근, 이 부근을 강력 지지선으로 잡고 이 부근까지 밀렸다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다만 이 종목은 위에서 윗꼬리가 나온 그런 상태로 단기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박스권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자체는 그 박스권 하단 부분은 강력한 지지선이고 상단 부분은 강력한 저항세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는 21선 밑에서 밀릴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고 당분간 좀 지켜보시고 이후에 박스권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 위로든 밑으로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할 것 같다. 따라서 저는 중기적으로 이 종목은 동시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일단 NHN 사이버 결제 하시면 뭐 딱 떠오르는 게 뭐 결제 관련주다, QR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이 결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였었죠. 특히 대장주인 KG 모빌리언스 이 종목이 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오늘 좀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종목은 일단 글쎄요, 한 중장기적으로 뭐 지금 종목 자체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율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은 하반기에 좀 이슈도 있어요. 뭐 간편 결제 서비스 그 페이코가 이제 페이코를 통한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제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오늘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그 모바일 간편 결제 한도를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으로 좀 올렸다. 이래 해서 이 종목들이 차후에도 그 모멘텀이 좀 남아있고 이것이 곧바로 매출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단기 오늘 매수에서 중장기 보유 어떨까요?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탄력을 받아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였고요. 급등을 한 이후에는 조정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는 옆으로든 밑으로든 횡보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은 단기 41선 정도 한 45,000원 정도로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리고요. 중기는 한 61선 41,000원 정도를 단기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길게 보신다면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21선과 45,000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따라서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가급적 21선 밑에서 조정이 주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후에 21선이 안착을 하고 나서 정고점 돌파할 때 물량을 그때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줄여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기적으로 이 종목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시장,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천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이 급락 이후에 주말에 좀 소폭 반등하다가 지금 선물 시장이 다시 1% 정도 하락세를 보이죠. 일단은 팬데믹 이후, 위기 이후에 큰 시세, 싱싱한 시세는 얼추 좀 마무리 국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나타난 현상이었죠. 순환매가 끊기고 제약바이오하고 수소전기차, 정책주 중심으로만 시세가 뿜어져 나와서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원터 위주로 가는 시장은 오래 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본다면 상반기 생싱한 시세는 얼추 마무리되고 이제는 하반기를 대비하는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시황의 연장이고요. 환율이나 이것도 달러 인덱스가 96 초반까지 내려오다 다시 97까지 올라서서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고, 환율로만 본다면 외국인이 매도를 좀 멈출 만도 한데 여전히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오늘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계전에 현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하반기 대비해서 흐름 나올 때 발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현금도 종목이다. 한 20% 수준의 현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신 종목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질러가 들어왔어요. 매도해도 될까요? 예, 보유자 관점이시라면 부분 매도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테질러는 음식료 섹터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죠. 전통적인 소주가 진로 이즈백이라는 제품이 시고 있고요. 맥주 부분도 테라가 나와서 테라와 맥주, 소주를 섞어내는 시너지 매출이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격도가 61이격도가 130대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시세가 좀 멈췄다가도 들 위치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시세가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세에서 이격이 과다하면 좀 줄여놓고 있다가 떨어지면 다시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섹터는 지금 음식료 섹터에서 가장 선두주고 선호주고, 섹터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격이 과다하기 때문에 부분 이익 실현은 괜찮다. 다만 신규 진입하시는 거는 좀 가격 부담이 있죠. 그래서 기존 보유하신 분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젠 종목이 들어왔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는 보류하시고 일단 가지고 있는 분량만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그 통계 자료가 나왔죠. 5월달 자료가 나왔는데 4월달 대비해서 이제 생각보다 떨어질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는 뭐 한 8% 수준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 감입된 것보다는 역시 시젠이 타 진단업체 대비 좀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는 게 나타내지고요. 다만 지금 시장도 적당히 이제 조정 권역에 들어있는데 월봉을 보시면은 대단히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이제 더 갈라내면은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는 확산세가 멈추지는 않고 있어요. 즉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감은 잦은데 1차 대시세가 날 만큼의 성장세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려면은 이제 장비 매출을 통해서 진단시약의 성장세가 보이는 시점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차 상승할 때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거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인 10만 5천 원 수준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이 들어왔는데 매수 시그널을 주세요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수 시그널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은 세 종목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에이프로젠 제약과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HUG가 결국 합병을 하겠다 그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유니콘 기업에서 홍보가 많이 됐죠, 언론에서. 그래서 홍보가 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당히 큰 시세를 줬는데 그 이후에 시세의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쭉 조정받고 있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뷰를 많이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뉴스라인에 너무 기대서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파이프라인이 우수하고 뭔가 산출량이 냈다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결과치가 나와주는 게 없어요. 4,600억 시총인데 매출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어떤 꿈과 파이프라인을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세계 3사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가총액이 1조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아직은 없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을 보유하면서 보다 좀 선순위 종목으로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누적 수익률 탑3 만나볼게요. 네, 3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정수 의원 자리하고 있고 2위에는 김광만 전문위원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1위에는 정재훈 전문위원님 자리하고 계신데 수익률 1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는 이정수 의원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네요. 네, 2위 바로 만나보시죠. 네, 김광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위에는 파맵신 올라와 있는데 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6월 1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위에는 포스코케미칼 올라와 있는데 6.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2주 정도 됐는데 수익률 7%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위의 주인공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위원님, 이전에 3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전해주셨는데 오늘 그 3가지 종목 중에서 특히나 좀 매수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예, 오늘 그 종목 중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은 한국정보인증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시장이 좀 뒤숭숭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안 이슈라든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인증서에 대한 폐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기관 쪽, 특히나 이 사모펀드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투신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대부분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조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6,620원인데요. 일단은 뭐 6,6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60개월선을 좀 지지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0개월선의 방향성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00원 이하권역에서는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7,200원, 2차는 8,000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요.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매수를 했을 때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종목군들에 있어서 손절이 안 되거나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아예 그냥 쉬어가는, 지금 구간에서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좀 괜찮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 꼭지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